에슬러 랜선 테이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큐베 또 설명하고 그리고 테이스팅 할게요. 장 프랑스어 에슬러는 쥐라 지역의 대표 산지인 아흐부아 남쪽에 발소네트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름 이 쥐라 내에서도 좀 와인 잘 만드는 도면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는 내추럴 와인의 유니콘 같은 도멘데 미후아가 있으며 주변 마을에는 지역 대표 메이커인 장 프랑스와 갸느바 도멘 라베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쥐라에서 거의 상징적인 도면이죠.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에슬러는 와인에 대한 열정으로 와인업계로 전업을 하였습니다. 약 3년간 와인샵에서 근무 후 39살이 돼서 양조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에 다른 와이너리에서 경험을 쌓은 후 2020년 본인의 첫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첫 와인이었던 그 샤르도네 2020을 같이 테이스팅 했던 거예요. 양조시에 화학적 요소를 배제하고 만들고 있으며 일부 깁에는 부르고뉴, 이탈리아의 헌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합니다. 이미 여러 번 사용한 그런 유주드 오크, 그걸 사용해서 지금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오크한 느낌은 없이 그냥 좀 와인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죠. 1헥타르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총 3.5헥타르로 본인의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일부 포도는 유명 내추럴 와인 생산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와인도 만들면서 아직도 또 유명한 생산자들한테 지금 자기의 와인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포도 재배의 진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큐베 장 프랑스와 에슬러 프미에 바, 그러니까 이게 첫걸음? 약간 요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큐베였어요. 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큐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빈티지고요. 알코올은 12.5도, 등급은 AOC 꾸뜨드 쥐라, 좀 가장 일반적인 그 AOC입니다. 쥐라에서. 샤르도네 100%. 쥐라 지역은 샤르도네, 사바냥 등으로 대부분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화학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적으로 와인을 만들어 캐릭터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내추럴 와인 하면 쥐라 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잘 만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루아르나 부르고뉴나 다른 좋은 지역도 많이 있지만 일단 내추럴 와인 하면은 그냥 딱 쥐라가 떠오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와인 산지를 방문해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자연 친화적일 수 없거든요, 분위기가. 맞아. 그런 게 또 와인에 잘 녹아들어 있지 않나 싶어요. 에슬러 샤르도네도 초반에 살짝 쿰쿰한 느낌이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 과실향과 견과류, 아카시아 꿀향 등이 올라오며 복합적인 노즈를 보여주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입에서도 초반엔 통통 튀는 모습을 보이지만 브리딩 될수록 가볍고 우아한 느낌의 미네랄 뉘앙스도 잘 보여줍니다. 최소 1시간 이상 브리딩 후 차갑게 서비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칠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차갑게 해가지고 온도를 좀 올려가면서 먹으면 굉장히 변화하는 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020 빈티지하고 비교해서 오크 숙성 기간이 좀 짧아짐에 따라서 더 활발하고 가볍게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추천 페어링은 구운 치킨, 해물파전, 꽁테치즈, 먹태 이런 건데 저희는 오늘 구운 치킨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킨 스테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꽁테치즈 준비했습니다. 꽁테치즈가 또 쥐라 지역 치즈거든요. 두 개가 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테이스팅 한번 해볼까요? 색을 먼저 한번 볼까요? 꽤 연합니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린 와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살짝 좀 초록빛도 돌아요. 연한 볏짚색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구수한 향하고 과실향하고 초반에 좀 은은하게 잘 납니다. 막 처음부터 이렇게 팍 쏘진 않아요. 처음에 따자마자 제가 꼭 항상 브리딩 하기 전에 조금 맡아보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때는 상큼하고 약간 그런 향들이 팍 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시간 브리딩을 해놓으니까 좀 이미 차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향이. 좀 시원한, 좀 서늘한 그런 이제 미네랄리티도 느껴지면서 뭔가 그 오크 터치도 살짝 느껴지고. 맞아. 그리고 저는 지금 과실향 중에서는 좀 한국의 달달한 시원한 배향, 그러면서 좀 노란 과실? 좀 잘 납니다. 좀 노란 과실도 좀 싱싱한 거, 막 무른 거 말고. 그런 쿰쿰한 냄새는 지금은 거의 느껴지지 않죠. 네, 1시간 지나니까는 이제 쿰쿰한 향은 거의 다 날라갔어요. 맛을 한번 볼까요? 입에서는 엄청 상큼해요. 완전 시트러스. 시트러스 플러스 약간 그 짠 미네랄리티. 두 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의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을 정도로 좀 짠 데가 있거든요. 와, 이거는 약간 소금 박혀있는 치즈. 그거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서양식 홍합 스튜 약간 그 버터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짠 그거랑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설아님 말씀대로 맛조개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님이 약간 유황온천 같은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쿰쿰한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적당히 있으면은 그게 또 향에서 복합미로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내추럴 와인의 매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하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일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냥 줄어들 거예요. 더 줄어들면서 그냥 진짜 나중에는 딱 그냥 조미료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천천히 두고 드시면 됩니다. 가벼우면서도 풍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엔 저는 이거 그냥 뭐 시작하는 와인이라도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먹어도 좋지만 음식도 막 지금 땡겨요. 그쵸? 맞아. 보니까 이 짠맛이 진짜 그 음식을 부르는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산도가 그냥 이 정도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도가 꽤 센 편이거든요. 거의 진짜 그 레모나 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도 너무 센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세다, 너무 그냥 시다, 시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시간을 좀 더 두시면은 또 가라앉을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 산도도 좀 차분히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드시라고 1시간 브리딩하고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철님이 짠내 미네랄이 많이 느껴지네요. 치킨이랑도 역시 맛있네요. 또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레오님은 향을 자꾸 맡고 싶다. 약한 줄 알았는데 펀치가 좀 세네. 세네요. 네. 처음에 아마 향이 좀 강하게 올라왔을 거고 지금 좀 이거는 좀 더 가라앉은 거예요. 제가 볼 때 1시간 지나서. 근데 1시간 정도 더 지나면은 좀 더 올라올 겁니다. 사실은 제가 또 에슬러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라벨에 정보를 또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또 불어로 적혀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프리미에바 이게 퀴베 이름이고요. 2022년 적혀있죠. 그 밑에 설명이 쭉 적혀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왼쪽에 솔 이게 토양입니다. 토양. 그래서 마흔 그리즈가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뭐 이외토? 근데 이게 약간 좀 석회질인데 조금 좀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버전인데 이제 그런 거에 진흙이 덮여 있다. 네,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장 이게 포도 100% 에그카페 줄기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멍타시옹 발효 이거는 오크통에서 했고 엉바이크가 이제 오크통에서 했고 르비어 앙디젠이 이제 자연 효모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업 효모 안 쓰고 엘레바주 숙성 요거는 엉바이크 누즈모아 12개월 동안 바리크에서 숙성을 했다.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다. 근데 그 오크통이 이제 당연히 사용한 오크통입니다. 그게 막 새 거 안 쓰고요. 밑에 보면은 딴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장프랑소 에슬러가 이거를 포도 재배 다 하고 수확하고 이제 양조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미정부 때이 병입이나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기농 이런 거 다 적혀 있고요.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잘 안 해놓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냥 꽃도 주지라 이렇게 딱 써놓는데 친절하게 샤르도네 또 이런 거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죠?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에티켓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는 투명한 그 필름에 이제 하얀색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이제 요 디자인으로 다 통일이 돼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헤일리님께서 목 넘김 후 입에 남는 상큼한 과실 맛이 좋네요. 피니시도 꽤 길고요. 지금 이렇게 비트 한번 비춰보시면은 좀 뿌였습니다. 와인이. 예, 그냥 맑지 않아요. 되게 좀 뿌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 내추럴 와인이고 절대 필터링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은 이런 것도 계속 와인에 풍미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를 굳이 필터링 하지 않습니다. 네, 와인에 좋은 건데 왜 이거를 굳이 걸러내서 버려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도 뭐 다 지금 마시고 있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포도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30분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한 지는 1시간 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저는 처음에 제가 좀 시원한 배향이나 그 복숭아 같은 노란 가시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시트러스가 더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그런 누룽지 같은 그런 구수한 향보다도 이제는 그 진짜 과실향이 굉장히 좀 지배적입니다. 입안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아까 30분 전이랑 비슷하게 계속 상큼하고 산도는 아까 처음에는 제가 좀 시큼할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0분, 1시간 더 지나면은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입안에서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한 레몬급입니다. 레몬 씹어먹는 그런 느낌의 상큼함이고요. 어쨌든 진짜 모난 거 없이 정말 산도가 좋은 와인이고 입에서는 밸런스가 아까 30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까는 제가 엄청 진짜 막 소금 박아놓은 것 같은 짠내가 난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서 좀 더 풀어져가지고 약간 뒤에 좀 쌉싸름하고 떫은 맛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피니쉬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님도 끝에 짭짤함이 좀 있네요. 헤일리님은 약간 요거트 향이 난다. 요구르트 플러스 레몬. 또 레오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진다. 쉽게 죽지 않는 와인 같다 하셨습니다.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도 내추럴 와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맛있어요. 이 진짜 상큼한 거하고 좀 그 동글동글한 시원한 미네랄이 같이 있는 게 진짜 좀 와인에서 중요한데 그게 너무 맛있습니다.
마시기가 편하지만 복합미도 있고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복합미가 있는 와인입니다. 밸런스도 점점 맞아지고 있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제가 볼 때 한 30분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이 과일 중에 리치 향이 난다. 맞아요. 그런 열대과일 향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뭐 많이 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 지나면 좀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아우 정석입니다. 정석. 치즈의 짭조름한 거랑 얘 짠내하고 같이 이게 딱 맞으니까 침 줄줄 나오고요. 근데 또 얘가 산도가 있으니까 그 과실이 막 쫙 입혀주는 게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뭐 꽁대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치즈가 느끼할 것 같잖아요. 근데 꽁대는 되게 고소하고 풍미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데 막 입에서 막 과일 향이랑 막 이렇게 같이 나니까 너무 좋아요. 헤일리님이 와인이 지금 미네랄이 더 좋아지고 있다. 감칠맛이 좋다. 근데 저도 그 감칠맛이 좋다는 말에 진짜 동의를 해요. 와인 자체가 감칠맛이 좋으니까 음식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진짜 이렇게 신생 와이너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와인을 참 만드는 거 보면 조금 더 뭔가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에슬러는 앞으로 더 유명해질 겁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닭구이입니다. 닭구이. 치킨 스테이크. 잘 어울리네요. 역시. 한국에 좀 양념 많이 안 된 그냥 소금구이 닭고기 있잖아요. 뭐 구운 치킨 같은 거에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양념이 돼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트럭에서 파는 그런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전기구이. 돌아가는 전기구이 있죠. 그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까부터 전 느꼈는데 이 산도가 살짝 그런 좀 탄산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약간의 미탄산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더 이게 복합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테이스팅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되게 차분해졌다. 차분하고 약간 녹진한 향 올라오지 않아요? 재밌어요. 향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조금 그 누룽지 사탕 느낌 나면서 아까 시트러스에서 다시금 좀 열대 과일이나 노란 과실 쪽으로 다시 넘어온 것 같고 그래도 과실향이 되게 은은하게 잘 납니다, 진짜. 네. 튀는 향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쿰쿰한 거 이런 건 아예 사라졌고요. 네. 입에서는 지금이 제일 좋네요. 무게감이 더 진해졌어요. 좀 더 풍미가 좀 부풀어 올랐다 그래야 되나? 더 과실도 아까는 완전 상큼한 진짜 막 아까 제가 막 레몬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더 그게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노란 과실 뉘앙스 입에서. 그리고 산도는 아까보다 조금 더 차분해지면서 완전 차분해졌어. 이제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입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이 오픈한 지 2시간 반.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시큼한 산도가 점점 나중에는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말 그 과일의 산도 진짜 딱 자몽, 오렌지 그 다음에 좀 노란 과일 먹었을 때 나는 그 정도? 예. 그리고 좀 열대 과일 느낌도 입에서도 나고 좀 그러니까 찐덕해요 지금은. 지금 굉장히 맛있고 제가 볼 때 30분 정도 지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나서 더 좋아서 만약에 남길 수만 있으면 요 정도 남겨가지고 다음날 드시면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리를 좀 해보면은 1시간은 열어두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처음부터 따가지고 정말 천천히 그걸 즐기고 싶다 하면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되게 통통 튀고 그러다가 시간 지날수록 좀 과실이나 이런 것도 계속 변하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무게감 있게 좀 탁 쳐주는 좀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좀 잘 차분하게 좀 잘 쳐주는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차갑게 하세요. 그 다음에 굳이 뭐 중간에 차갑게 할 필요 없이 그 차가운 상태부터 계속 온도 올려가면서 그냥 쭉 몇 시간 동안 드시면은 좋게 즐기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쥐라 와인이 좀 호불호가 강할 수 있거든요. 너무 내추럴 느낌이 많거나 좀 마시기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 와인은 그런 거 없이 드실 수 있는 와인이어서 진짜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은 내추럴이다. 네, 그러면 오늘 랜선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